전세 부족 현상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고로 저는 상가주택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대출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대출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지금 남양주 별내신도시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현장을 지나가다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별내신도시가 좋다 나쁘다 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왼쪽에 지나가는 저쪽이 별내신도시에 이마트가 있는 자리가 예전에 원래 메가볼시티라고 굉장히 그 스타필드라고 아시죠? 스타필드보다 더 큰 건물이 들어서기로 원래 약속이 돼 있던 곳인데 경남 기업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기업이 컨소시엄을 했었는데 기업이 약간 파산을 하면서 저게 백지화가 됐죠. 그리고 사실 저게 8호선 약속된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리고 별내신도시에 4호선이 약속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10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다 들었을 거예요. 8호선도 들어서고 4호선도 들었을 거고 메가볼시티는 약간 유형이 바뀌겠죠. 요번에 얼마 전에 매각이 되긴 했었는데 많이 변했어요, 계획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이 어떤 뭔가 아파트나 집을 구할 때 약속된 호재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호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이 직접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호재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국가나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돈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건데 내가 직접 결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호재의 약속만 믿고 투자했을 경우에는 또는 집을 샀을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라리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수요나 공급, 이 해당 지역에 집이 얼마나 필요한지, 선호도가 얼마나 높은지 이걸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여전해요. GTX나 3기 신도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인정해요. GTX 너무너무 좋고요. 참고로 GTX는 나중에 요금이 얼마인지 반드시 따져야 돼요. 어차피 다 돈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좋은 건 알아요, 여러분. 좋은 건 아는데 GTX랑 3기 신도시가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내가 지금 집이 언제 필요한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해요. 2, 3년 이후, 아니 1년 이내 또는 다음 달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GTS랑 3기 신도시가 아직 한참 남은 상황에서 만약에 그것만 보고 집을 구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그런 호재를 좋아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나이에 10을 더해보세요. 여러분 나이에 10을 더한 다음에도 그게 이루어졌을 때 행복할까요? 물론 여러분이 그 호재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이, 저는 이런 신도시들을 보면서 이 신도시가 좋다 나쁘다라고 찍은 게 아니니까요. 이 신도시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약속된 호재만 보고 사지는 말자는 거예요. 약속된 호재를 보고 사지 않고 당장의 수요 공급만 보고 살았던 분들은 굉장히 괜찮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판교나 위례 신도시는 애시당초 서울에 출퇴근이 가능했던 공간으로서 되게 중요한 주요 입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즉각 인기가 좋았죠. 하지만 좀 서울과 멀었던 곳은 굉장히 오래 걸렸죠. 요즘 얘기하는 거 아니지만 예전에 동탄이나, 요즘 동탄 말고 예전에 동탄이나 검단 신도시나 이렇게 서울과의 거리가 있고 약속했던 호재가 뒤로 밀린 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릴만 했거든요. 이건 기다려본 분들만 알아요. 기다려보면 알거든요, 그게 얼마나 긴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장입니다. 전 오늘 남양주 별내 신도시 나와 있고요. 아파트가 아니라 상가주택이라 그러죠. 사실은 다가구 성격이긴 한데, 여러분 신도시에 가면 되게 예쁘게 만들어진 건물들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뭘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어요. 제가 그냥 지나치려다가. 여러분 한동안 이 상가주택이 신도시에 대량 공급되면서 베이비 부모 은퇴 세대에게 엄청난 각광을 받았고요. 호가가 많이 치솟았고 많이 올랐어요. 사실 많이 올랐는데, 주로 이런 거는 이주자라 그러잖아. 이주자 대토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여기 원주민들에게 주어졌던 어떤 택지에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1층, 2층, 3층은 이렇게 세를 주고, 그리고 꼭대기층엔 주인이 사는데 1층은 상가, 2층, 3층은 투룸이나 3룸, 그리고 꼭대기층은 하나로 트던가 아니면 3룸 2개를 만들어서 주인이 살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아는 분들은 다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이미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한동안 제 생각에 수요보다 공급이 좀 많았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값이 치솟으면서 여기에 대한 수요까지도 아파트가 많이 가져간 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이걸 왜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별내 신도시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다산 신도시, 갈매 신도시, 진저뿐만 아니라 하남, 이사, 이 별내 신도시조차도
지금 전세가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이렇게 커다란 택지에 전세가 이렇게 부족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상가주택은 아파트랑 굉장히 인접해 있어요. 아파트에 인접해 있는데 왜 다소 실제 거주하는 선호도가 떨어지냐면, 여러분이 살아보시면 알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는 거주용으로 싹 지어져서 인근에 뭐 상권도 있고 학교도 있고 딱 구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살아보시면 1층은 술집이고 2, 3층은 거주 공간이어서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좀 불편하고요. 내려오면 애들이 걸어 다니는 길에 바로 차가 다녀요. 그리고 주차가 굉장히 혼잡해요. 1층에 식당도 주차 공간을 써야겠는데 2, 3층도 저녁엔 주차를 해야 되겠고, 여기 주차를 못하니까 옆으로 가고 서로 싸움 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실제 거주할 때 아파트보다 불편한 건 제가 봤을 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상가주택을 보면은 월세가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고 전세도 가끔 내려가요. 그러니까 심지어 전세도 내려가고 월세도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러냐? 인근에 아파트가 있으니까요. 인근에 아파트가 입주가 있으면은 여기도 덩달아 힘들었어요. 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요새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인근의 아파트 전세가 부족하고 월세까지 올라가니까 지금 이 인근의 상가주택의 월세 전세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겠죠. 애들 학교 보내야 되고 이런데 이게 인근의 아파트에 전세가 없으면 밀려 나오겠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야, 전세 없고 월세 없으면 뭐 딴 데로 가면 되지 않냐.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 지금 제가 말한 상황에 직면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들 학교 보내다가 중간에 이사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갑자기 전학을 보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가면 되지 않냐는 분들은 그 모르는 분들이에요. 애들 정서에 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의 전세랑 월세가 치솟으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얘네도 지금 올라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그렇죠. 전세랑 월세가 올라가면 상가주택의 가격이 덩달아 올라갈 가능성이 생겨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상가주택은 여러분 수익률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건물주분들이 1층에 공실라도 계속 놔두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명동이나 중앙, 뭐 광화문이나 이쪽에 중앙 중심 상권 가면 1층에 막 공실 많다고 맨날 미디어에서 떠들어대잖아요. 이태원에 다 공실이 몇 개다, 1층이 텅텅 비어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요. 아, 저기 임차인을 절대 못 구하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임차인 구할 수 있어요. 진짜 구할 수 있는데 안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월세를 1,000만 원을 받던 곳에 월세를 500만 원을 넣는 순간 이 건물의 가치는 예를 들어서 뭐 50억에서 25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하시겠어요? 몇 달 월세를 더 받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깔세를 놓는 거예요. 중간에 메꿔 넣으려고. 즉 상가나 어떤 주택, 그러니까 어떤 상가용의 그런 상품의 가치는 월세와 비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가주택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1층은 상가고 2, 3층은 주택이에요. 꼭대기층은 주인 세대가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2, 3층의 주택까지도 사실은 월세용 상품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지금 바로는 아니더라도 여기 전세 월세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것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부족 현상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고로 저는 상가주택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대출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대출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가격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장소 중에 제가 예전에 이제 계약을 하려다가 계약을 못한 그 상가주택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욕심을 냈었는데 매도인분이 좀 장난을 치셔가지고 계약이 안 됐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월세랑 전세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세난이, 아파트의 전세 부족이 전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상가주택의 1층은 지금 솔직히 뭐 분위기가 뭐 나쁘지도 않지만 좋지도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이건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의 유동성, 움직이는 어떤 관광 수요나 유동성에 어떤 승부를 걸던 상권은 지금 무너지고 있지만, 항아리, 그러니까 거주지 인근에 있는 상권은 뭐 괜찮아요. 어차피 거기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1층 상가는 그대로인데 문제는 2층, 3층, 4층의 주거용 공간이 월세랑 전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을 공부하실 때 한 분야만 보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어떤 역효과가 생기면은 인근으로 퍼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나와서 확인을 해보세요. 신도시의 아파트 인근에 있는 상가주택의
상가 말고 2층, 3층, 4층에 있는 투룸, 쓰리룸에 지금 전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월세는 아직 오르진 않았어요. 오른 데도 있겠지만 전세가가 오른 다음에 전세가 아예 씨가 말라버리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포인트를 가져야지 한 가지 문제가 터졌다고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은 사고관이 갇히게 되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가주택을 사라, 가격이 올라갔다 갈 것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파트 전세난이 지금 여기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옆에 있는 상가주택에 한정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공유 드리면 여러분이 좀 어떤 생각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란 마음에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는 남양주에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